이 카포노드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카포노드가 어디 거냐? 이탈리아의 아프릴리아 회사에서 나온 워드방이나 브이스트롬급의 어떤 그런 멀티퍼포스 장르입니다. 원래 이 아프릴리아 하면은 RSV4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차. 그 아프릴리아가 좀 성격이 좀 레이싱 기반 위주로 어떤 시장성이나 AS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많이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개발하고 레이싱 쪽 이쪽에 본인들끼리 심취해서 그냥 신나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AS나 좀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해요. 아프릴리아 엔진이 아프릴리아도 괜찮은데 아프릴리아 사람들이 들여하는 이유가 일단 분사 정책 자체가 홍보나 AS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뭔가 이게 기계라 보수가 필요하고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애를 먹는다는 거죠. 막 부속이 막 깔려있거나 쉽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가지 모든 뭐 독일, 유럽, 일본 다 브랜드 다 타봤는데요. 옛날 것도 타보고 최근 것도 타봤는데 망가지는 거는 그래요. 뭐 어떤 이게 상향 편준화돼서 뭐 어떤 브랜드는 무조건 잘 망가진다. 어떤 뭐 혼다는 뭐 오래 간다. 이거는 사실 옛날 말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을 기반으로 일본이 그런 그 공학 기술과 그 이런 금속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일본의 금속 재련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금속 재련 기술에서 일본에서 특허를 원했던 게 다 특허 기간이 끝나가면서 그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금속 재련 기술은 거의 그냥 이제 상황 평준화 됐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어디 유튜버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말 같고요. 그래서 결론이 요즘 거는 어떤 브랜드 걸 타든 거의 고장률은 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 오히려 브랜드보다는 그 기종 형식 고RPM을 쓰는 알차냐 이렇게 RPM을 천천히 쓰는 빅투어라냐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더 망가지기 쉽고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차 같은 경우는 RPM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나 미들급이나 쿼터클래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축된 말로 조진다 그러죠. 엔진은 그게 막 그 조져서 타고 좀 RPM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 RPM 영역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엔진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1000cc가 넘어가는 오버리터급들은 RPM을 많이 쓰지도 못하고 뭐 많이 안 써도 되게끔 그렇게 RPM 영역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2300 같은 경우는 뭐 RPM이 7000인가 8000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오버리터급들이 RPM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뭐 미들급이나 이런 거 보면 RPM 뭐 14000, 12000 심지어 막 옛날 막 12250 4기통 이런 거 보면 RPM 18000 막 이럽니다. 2만 RPM까지 막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터가 올라갈수록 RPM을 적게 쓰게 되고 RPM을 적게 쓰게 되니까 엔진이 오래가요. 각 브랜드별로 가와사키 GTR, 야마 FJR, 뭐 혼다 골드윙, 뭐 BM은 많죠. BM 뭐 12 RT 시리즈, 뭐 RS 시리즈, 뭐 다 오버리터급들 그런 것들이 보면 오래 가요. 뭐 엔진 막 10만씩 타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떤 브랜드라서 10만 이상 타고 어떤 브랜드 못 타고 그런 거 없이 다 오래 탑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이유가 RPM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아프릴리아 이 카포노드 얘기 돌아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리터급입니다. 아플리에서 생산하는 유일하게 어떤 좀 연비나 정숙성 또 마일리지
이런 위주로 설계를 유일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아프릴리아 기종들은 연비고 나발이고 뭐고 무조건 그냥 성능인데, 얘는 좀 왜냐면 어떻게 세계 여행을 목적으로 둔 거니까 장거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둬서 성능을 죽이더라도 그렇게 연비나 어떤 마일리지 쪽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장점은 뭐냐면 다른 오버리터급 다른 멀티퍼포스도 그렇지만 안 망가져요. 그래서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고 엔진도 정말 오래가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말 그대로 거꾸로는 이제 출력이죠. 예전에 제가 CB750도 750cc 2기통이고요. 얘는 카프로드는 1200cc 2기통, 똑같은 V형 2기통인데 어떻게 보면 cc가 2배잖아요. 그래서 카프로드를 탔을 때 그 15에서 느꼈던 토크와 박력감에 한 1.5배, 2배는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서 딱 땡겼는데, 이게 비슷해요. 15750의 토크감이나 오히려 15750의 토크감이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벼우니까 차가. 그만큼 이제 얘가 카프로드가 어떤 마일리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도르소 1200이 이거랑 같은 엔진을 쓰는데 그건 아마 디튠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도르소 드로 1200은 확실히 15750보다는 출력이 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 아프릴리아 이 성능을 추구하는 이 아프릴리아에서 나온 그 멀티퍼포스 장르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브랜드의 그 멀티퍼포스 트랩에서 마력도 높고 이 토크감이나 이 출력이 셉니다. 땡기는 재미가 있죠. 뭐 전에 타던 V스트롬 전 탔었는데 그건 좀 너무 밋밋했거든요. 출력이 걔보다는 좀 이렇게 팍팍 튀어가는 맛이 있고, 원래 이 2기통을 타는 맛이 토크를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막 고속감을 즐기는 4기통처럼 막 그 최고 속을 뽑고 막 빨려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털털 가다가 땡길 때 두둥 이러고 이제 화박 뛰쳐나가는 야생마처럼 뛰쳐나가는 이 토크감을 느끼는 거. 이 토크감을 느끼는 데는 속도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천천히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토크를 이렇게 쫙쫙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느리지도 않아요. 또 가서 시프팅 해보면 굉장히 또 아프릴리아답게 출력 뽑아줍니다. 이 아프릴리아 카프로드는 뭐 두카티나 뭐 다른 2기통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아프릴리아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엔진의 그 필링이라는, 제조사마다 필링이라는 게 있고, 그 엔진의 필링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몸으로 전해지는 필링과 엑셀을 감았을 때 전해주는 필링, 그런 엔진 필링이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릴리아와 두카티 이렇게 있습니다. KTM은 저는 안 맞더라고요. 필링이 재밌질 않아요. 필링이. 근데 그 아프릴리아는 요 엔진이, 얘네가 아프릴리아 엔진이 그 피아조 엔진인데 요게 50년 이상 된 사골 엔진이에요. 얘네가 엔진 하나 개발해서 그걸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안 수정을 해서 여태까지 계속 이제 우려먹고 쓰고 있다고 해서 사골 엔진인데, 반대로 그만큼 엔진 성능이 보장된 거라는 거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아프릴리아 엔진은 뭐랄까, 이게 지금도 막 진동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안마기처럼 이렇게 따다다다 오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두루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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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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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와,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막 더 땡기고 싶게 만들어요, 엑셀을. 그리고 잠깐만 타도 저속이어도 재밌어요. 그런데
일제 4기통 같은 경우는 특히 혼다에서는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12400 VTEC2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2400을 굉장히 오래 탔었고 결국 팔게 된 그 라이더 초반에 팔게 된 이유도 일제 4기통은 특히 혼다가 더 그런데 굉장히 처음에는 뭐 잘 만들었다, 와 진짜 이게 정교하다, 와 여기 한치 흐트러짐도 없네, 뭐 어떤 모범생을 보는 듯한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그 되게 재밌고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고. 자, 그런데 1타를 하고 싶어요. 사실 오토바이라는 것도 1타의 의미가 큽니다. 안전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안 맞아준다 이겁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모범틱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지져버리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끼고. 나중에 정말 오토바이에 4기통에 익숙해져서 자기 오토바이에 익숙해졌을 때 끝내 나중에 와서 갈수록 더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속도를 빨리 내서 그 가속감과 그 고속감, 고속 스릴감, 그거 말고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오토바이 오래 타서 익숙해졌겠다, 이제는 너무 천천히 다니면 밋밋하다, 땡겨야지 좀 탈맛이 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게 끝도 없이 계속. 왜냐면 사람은 더 큰 자극을 계속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엔진 필링 느낌을 가진 뭐 할리도 그렇다고 봐요. 근데 뭐 아직까지 할리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두카티나 아프릴리아, 이탈리아 얘네들은 이게 그냥 재밌어요. 한번 타보시면 알아요. 그냥 하루를 타도 재밌고 10년을 타도 재밌어요. 질리질 않아요, 오토바이가. 소리도 당연히 이렇게 마음에 들고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두카티나 아프릴리아. 두카티나 아프릴리아 중에서도 저는 그 아프릴리아 엔진이 조금 더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엔진 필링이. 엔진 필링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카페라드에 뭐 그냥 뭐 쳐내면 나올 만한 그런 제어들을 뭐 사실 네이버 치면 나올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윈드실드가 위아래로 수동으로 조절이 돼요. 노즈를 잠궈서 올렸다 놨다 잠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뒤 쇼바가 전자식 쇼바랑 사람 몸무게를 감지를 해서 사람 한 명 타는지 두 명 타는지 그런 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프리로드 초기 예하 중 스프링 장력 그걸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앞뒤 브렘보 채택되어 있고요. 얘는 브렘보가 아니고 그냥 아프릴리아 전용 캘리퍼일 거야 아마. 브렘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너클가드 돼 있고, 그 다음에 선박스 있고. 일단은 얘는 그 엑스아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멀티퍼포스 장르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멀티퍼포스, 진짜 윈도를 내가 맘 놓고 편하게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 멀티퍼포스 장르가 있고, 생긴 것만 멀티퍼포스 성능도 좀 멀티퍼포스가 갖게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중시되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긴 앞쇼바를 채택을 했다거나 뭐 너클가드를 달아놓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BMW XR과 이 카포보드, 그 다음에 가와사키 요번에 뭐 새로 나온 멀티퍼포스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걔네들 보면 사실 임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공도 아스팔트에서 타는 건데, 근데 멀티퍼포스라고 이렇게 장르를 하긴 하는데, 저는 엄격히 말하면 멀티퍼포스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공도 바이크죠. 엄격하게 따지면 빅투어러가 맞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어드방이나 아트방 같은 경우는 인도 주파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충분히 다닐만 하고요. V스럼들은 뭐 멀티 아니죠. 그렇지, 뭐 그냥 빅투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카프로드도 인도 주파 능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 얘도 뭐 휠스포크 이 조금 더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엔진 필링이. 엔진 필링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카프로드에 뭐 그냥 뭐 쳐내면 나올 만한 그런 제어들을 사실 네이버 치면 나올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윈드실드가 위아래로 수동으로 조절이 돼요. 노즈를 잠궈서 올려펴서 잠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뒤 쇼바가 전자식 쇼바랑 사람 몸무게를 감지를 해서 사람 한 명 타는지 두 명 타는지 그런 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프리로드 초기 예하 중 스프링 장력 그걸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앞뒤 브렘보 채택되어 있고요. 얘는 브렘보가 아니고 그냥 아프릴리아 전용 캘리퍼일 거야 아마. 브렘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너클가드 돼 있고, 그 다음에 썬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는 그 XR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멀티퍼포스 장르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멀티퍼포스, 진짜 윈도를 내가 맘 놓고 편하게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 멀티퍼포스 장르가 있고, 생긴 것만 멀티퍼포스 성능들 좀 멀티퍼포스가 갖게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중시되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긴 앞쇼바를 채택을 했다거나 뭐 너클가드를 달아놓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BMW XR과 이 카프로드, 그 다음에 가와사키 요번에 뭐 새로 나온 멀티퍼포스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걔네들 보면 사실 인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공도 아스팔트에서 타는 건데, 근데 멀티퍼포스라고 이렇게 장르를 하긴 하는데, 저는 엄격히 말하면 멀티퍼포스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공도 바이크죠. 엄격하게 따지면 빅투어러가 맞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어드방이나 아트방 같은 경우는 인도 주파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충분히 다닐만 하고요. V스럼들은 뭐 멀티 아니죠. 그렇지, 뭐 그냥 빅투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카프로드도 인도 주파 능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 얘도 뭐 휠스포크 대형 긴 롱쇼바 앞쇼바 뭐 그다음 뭐 다 그렇게 뭐 인도 가는 세팅은 어느 정도 흉내는 냈는데, 일단 지상고가 너무 낮아요. 지상고가 낮으면 사실 뭐 비단임도 그냥 막 굴곡이 얼마 없는 흙길 같은 잔디밭 길 같은 그런 데나 갈 수 있는, 사실 그런 길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알차로도 갑니다. 네이키드도 가고 뭐 멀티퍼포스 이렇게 생긴 걸 타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트방이나 워드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약간 막 진짜 돌무더기 길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늬만 멀티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뭐 갈 수는 있겠죠. 가는데 개고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프릴리아는 주로 미는 기종이 이제
슈퍼 네이키드와 이제 알차 위주로 기종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포로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포로드 잘 팔리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얘네가 아프릴리아가 골때리는 게 뭐냐면, 얘네가 성능 위주의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만들진 않아요. 구속도 뭐 어설픈 거 쓰고 대충 스즈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스즈키도. 스즈키 같이 이것저것 부속을 빼놓고 몇 개 안 달고 놓고 그냥 저렴하게 팔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비주류다 보니까 중고 방어가가 굉장히 쌉니다. 이게 원래 신차 가격이 2,800이 넘는 거, 2,700?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최초 출고가가 2016년식이고요. 근데 지금 요게 제가 지금 한 25,000km 정도 탔는데, 요거 중고 시세가 얼마냐? 멀티퍼포스 한 25,000이면 거의 새 차나 다름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안 망가져요. 한 10만까지 타도. 근데 지금 25,000원 뛴 게 카포로드가 중고가가 싸게는 900, 1000, 비싸게는 1200, 1300, 1100, 1200 요정도 1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싼 거죠. 사실 1000만원 돈에 앞뒤 ABS 연동에 앞뒤 전자식 쇼바에 이런 진짜 제대로 아프리아에서 작정하고 만든 멀티퍼포스 장르를 단돈 1000만원에 탈 수 있다는 거는, 야, 진짜 가성비는 갑입니다. 제가 가성비 좀 좋아하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 아프릴리아만한 애들이 없어요. 빠따도 어디 빠지지 않아. 출력도 밀리지 않아. 부속들도 후아 파츠야. 가격은 왜 이렇게 싸? 중고 가격이. 정말 물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프릴리아 중고 매물 추천드립니다. 이게 추천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프릴리아가 제가 볼 때 그래. 이 카포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15도 가지고 있어 봤지만, 두카티도 마찬가지지만, 이태리 아프릴리아나 두카티 바이크를 좀 제대로 참 즐기시려면 오토바이 한 대 소유에서는 힘듭니다. 잘 망가져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가지는 건 비슷해요. 일본 거나 이탈리아 거나. 근데 기계다 보니까 이게 망가진다는 표현보다 소모품이 없어져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 애들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배 거리도 멀고. 걔네가 좀 약간 좀 게으른 측면이 있어. 게을러서 그런 건지 5단 음악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본처럼 빨리빨리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아를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면 아프리아는 이외에 서브 바이크가 한 대 더 있으셔야 됩니다. 아프리아 세워놓고 부속 구할 동안 탈 다른 대체 바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카포로드는 제외입니다. 카포로드는 말씀드렸듯이 출력을 정말 많이, 아프리아 바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병신같이 1200cc인데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출력을 많이 희생시킨, 내구성을 강조시킨 모델이라, 여타 다른 멀티 장르와 마찬가지로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이 사이드 박스랑 이렇게 이 원데스 크고 차체가 크고 박스도 네모나고 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좀 뒤가 털립니다. 박스가 바람을 받아서 뒷바퀴가 뒤가 이렇게 뒤에 털려요. 그래서 너무 고속 주행은 하기 힘든 바이크라는 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빅듀얼 2기통, V형, V-트윈 2기통 이런 엔진을 다룰 때는 어차피
RPM 낮게 천천히 두두두둥 하면서 다니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또 막상 그렇게 또 막 그 최고속 뽑듯이 막 이렇게 다닐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는 거죠. 또 아프릴리아 두카티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릴리아만의 어떤 브랜드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성능과 디자인에 진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라이더 편의성과 정비 편의성 그런 편의성들과 디자인 성능 두 개를 저울질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디자인 성능입니다. 라이더 편의성, 정비 편의성 이거 뒷전이에요. 뒷전. 왜냐? 디자인 이쁘고 성능 좋아야 되거든요. 얘네들 무조건.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엔진이 많이 뜨겁죠. 많이 뜨거워요. 제가 전에 가와사키 GTR 1400을 탔었는데 4기통 1400cc인데 얘보다 200cc가 더 높죠. 걔는 에어 덕트가 앞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엔진 헤드를 거쳐서 실린더 헤드를 거쳐서 사람 허벅지로 바로 때리게끔 설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뜨거운 바람이 바로 오지 않아요. 에어 덕트 옆으로 빼놔서 좌우로 바람이 퍼져서 사이드로 흩어져 버리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타도 그냥 스쿠터 탄 것처럼 뜨거운 걸 몰라요.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에어덕트 설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엔진이 V10인데 엔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솟은 그 헤드를 사실 내 가랭이로 끼고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허벅지 안쪽 두꺼운 바지 안 입으면 여름에는 화상이 있습니다. 아플리아 두카티도 그래요. 라이더 편에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정비 측면도 그래요. 정비도 얘네가 좀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뭐 오일 필터나 이런 거 갈 때도 그냥 일제 브랜드처럼 밑에서 필터만 똑 잡아 빼면 뻔하는 게 아니고 필터를 오일 필터를 다른 게 막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부품을 해체해야지 필터가 보이고 뭐 그런 기종들이 많아요. 얘네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참 반대로 얘네가 또 그런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택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게 타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속도가 100km도 안 되는데 그냥 정기 속도 7, 80km 규정 속도로 다니고 있는데도 재밌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렇게 7, 80km로 다녀도 그냥 재밌다니까요. 얘네들은 이 기통들은 한번 꼭 타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4기통 너무 오래 타서 질렸다, 아니면 나는 오토바이 타면 너무 땡겨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다, 너무 사고 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V형 2기통 큰 2기통들 요런 걸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천천히 다니게 돼 있어요. 빨리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다니면 오히려 이런 안 많은 듯한 더더더더더더더더 요 진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두둥 이렇게 다니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아프릴리아 브랜드의 특성과 제가 가지는 카포로드의 어떤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